의해 배석한 사실은 증인도 사후에 알게 되었죠. 예,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예. 조태용 증인 녹취서 피고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것으로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국무회의 현장에 국정원장이 온 것을 보고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는 것을 인지했고 그 당시 조태용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인 줄 알고 1차장인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에 배석한 사실을 비상계엄 당일에는 알지 못했죠. 네. 280조 수사보고 제시하고요. 증인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6분가량 지난 22시 33분경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전화해 30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한길 증언에 의하면 국정원에도 정보가 없어서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한 것이고 김선호 국방차관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증인은 진한길에 김선호와 육사 동기여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데 맞죠? 네. 예, 580 통화 내역 제시하고요. 증인은 22시 45분경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발신했죠. 네. 근데 여인영 사령관 받지 않았죠. 네. 그 직후인 22시 46분경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1분 3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 진술조서 계속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여 사령관과 통화하였음에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일단은 국정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원장님 보좌진을 통해서도 연결이 안 되어서 일단 제가 2, 3차장에게 국정원 안보폰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 이후에 2, 3차장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죠. 사실은 뭐 통보라기보다는 이 3차장하고 이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통보라기보다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통화한 거죠. 예, 그 결과적으로 이 3차장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보하게 되게 그 시기가 여인영과 통화한 이후냐? 이유입니다. 예. 이유입니다. 증인은 여인영과 통화 이후라고 하는데요. 네. 그 2차장, 3차장 진술을 좀 제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황모 씨 진술 조서, 네. 윤모 씨 진술 조서 제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황모 2차장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자신의 업무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22시 36분입니다. 증인과 통화했다. 윤모 3차장은 경찰에서 역시 증인과 통화한 것은 22시 37분경에 증인이 핸드폰으로 계엄 관련 상황 전파에 대해 이야기한 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의 기억과 달리 증인은 22시 46분경 여사령관과 통화하기 약 10분 전에 이미 국정원 2, 3차장과 통화한 것인데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오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2차장, 3차장 여인영 사령관하고 국방차관 쭉 통화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순서는 저 자료를 들으면 2, 3차장한테 먼저 전화하고 여사령관한테 전화한 모양이죠. 네, 이렇게 증인이 오류를 하는 것은 증인이 당일 저녁 식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선후 관계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하기 이전에 2, 3차장한테 전화했는데 왜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했다는 것을 그 이후에 했냐고 진술했냐 그 말씀이시죠? 계속 그렇게 진술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통화한 건 맞네요, 그렇죠? 순서가 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10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나와서 진술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초현실적인 상황이라 기억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많던데요. 그 정도면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증인이 12월 11일 날 진술하신 질문은 그냥 그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여러 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하시죠. 예. 예, 증인이 전화를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증인이 2, 3차장에게 전화하기 이전이었던 것은 맞습니까? 먼저 국정원장에게 해보고 전화가 안 돼서 2, 3차장에게 전화. 왜냐하면 저기 그 개인 폰은 제가 갖고 있지만 지휘폰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퇴직 후에 반납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간대를 보면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2차장, 3차장에게 전화한 거는 맞는데
그 전후까지의 서열이 약간 좀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예, 그렇군요. 증인은 22시 33분경 김선호와 통화를 한 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 발신한 것입니까? 그거는 통화 내역을 보고 한번 확인해 예. 보시죠. 그다음에 그때 제가 한 번 정도는 직접 전화를 했고 그 예. 다음부터는 저희 보좌관들한테 비서실을 통해서 원장님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결 지시를 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김선호 통화하고 국정원장 전화 발신했는데 안 받자 22시 36분, 37분 2, 3차장과 순차로 통화한 후 국정원장 공간으로 가본 것이죠. 예, 마지막에 예.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원장 공간을 맞죠.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국정원장이 없으면 직무대행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 국정원장과 통화가 되지 않자 2, 3차장에 소집 통보를 한 것이죠. 아닙니다. 원장님이 엄연히 계시기 때문에 원장 대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본청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대기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CCTV를 뭐 확인해 보면 더 명확할 텐데 증인도 지금은 증인이 조태영 원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당시에 조 원장이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 여인영과의 22시 46분경 통화에서 여인영은 자기도 모른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네. 증인은 여인영이 방첩 사령관이고 육사 후배이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죠. 자꾸 육사 동기, 육사 후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직책이 그와 관련된 업무적인 연관성 있는 직책과 자리였기 때문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20시 22분 통화에서 증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알았습니다. 예. 증인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상황 파악을 위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네. 만약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인 증인에게 방첩사에 관한 특정 업무를 지시하려고 했다면 여인영 사령관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고 여인영 사령관이 미리 증인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받았다면 증인에게 단순히 몰랐다 라는 답변만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여인영은 22시 46분경의 통화는 물론이고 그 후로도 방첩사가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엔 하지 않다가 증인이 대통령이 도와주래라는 얘기를 뭐 세게 하니까 그제서야 위치 추적 내지 확인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